예, 이번 시간에는 2장 3절입니다. 제목 보시면 The Precise Definition of Limit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제 데피니션, 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에 배우는 이 미적분학 시간의 초반부에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게 좌지우지 돼요. 근데 처음에 이걸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이걸 이해하는 정도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학년 때 금방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 친구 중에는 이걸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그때 이해한 친구도 있어요. 뭐 그 친구가 못했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정도가 달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서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해. 하지 마라. 이거는 나중에 2학년 이상의 이제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니까 그때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안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이거 안 했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이 교재 뒷부분을 가면 이 개념이 필요할 때가 나와요. 근데 그때 다시 설명을 하거나 다시 좀 얼버무리거나 이러면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힘들고 나중에 좀 원활하게 이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관계식 하나만 세워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받아들이시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거의 엄밀한 정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수의 완비성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깊은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 지금 이해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이거 증명하려면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관계식 하나 찾아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받아들여 주시면은 거의 성공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더 뒤에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얘기이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2장 3절 부분은 많이 어렵고 그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는 좀 그렇더라도 너무 이렇게 나 수학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원래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요. x가 c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예, fx가 가까이 갈 때, c로 가까이 갈 때 과연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We need to show that the gap between fx and l. fx와 l의 갭 차이가 can be made as small as we choose. 우리가 x를 c로 가까이 갈 수 있 정도로 x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을 줄일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fx가 극한값이 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fx와 l의 갭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fx와 l의 갭을 0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 몸무게가 지금 뭐 82.54kg입니다. 이렇게 체중계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실제로 아주 정밀한 몸무게라지만은 82.54, 87, 26, 84 뭐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걸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하지만 그 실제 제 몸무게와 그냥 체중계 나오는 그 몸무게의 갭을 우리가 적당한 오차 범위 내에서 줄일 수만 있으면은 그 범위 내로 잡을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극한값이 l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오버피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 100자리 1000자리까지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맞춰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까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갭을 만들고 요 정도 갭 차이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죠. 그거를 이제 에러라고 하죠. 오차, 에러.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Let us see what this would require. 그래서 if we spend size of the gap between fx and fx와 l 사이의 갭을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몸무게를 한다면은 뭐 100분의 1 정도 오차인데 지구 반지름의 길이를 잰다 할 때 100분의 1cm 오차 이러면은 그건 굉장히 힘들죠. 지구는 뭐 1000km 단위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뭐 한 1km 이내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 갭의 사이즈는 그냥 우리가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Consider the function y는 2x-1 near x is equal 4 x가 4 근방에서 y는 2x-1이라는 x가 4에 가까이 가 이 y값은 7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거를 리미트 x는 4로 갈 때 2x-1은 7이라고 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하신 내용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근데 however how close to x is equal to 4 does x have to be so what? y는 2x differs from 7 by less than 2 unit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x가 4에 가까이 갈 때 y값이 7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x-1과 7의 값이 2보다 작게 되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사이즈 오브 더 갭을 2로 뒀을 때 그때 x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x는 4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함수 2x-1과 극한값 7, 즉 fx와 l 사이의 갭이 2보다 작기 위해서는 x가 4에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저도 학창시절에 저희 집은 학교에서 되게 멀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가깝다는 개념은 뭘로 잡을 거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경 1km 이내? 500m 이내? 이런 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학교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이내면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5분 이내이기 위해서는 집이 학교에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뭐 그런 걸 따지듯이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7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지 뭔가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fx는 2x-1, l은 7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에요. x는 2가 아니에요. x는 2에 가까이 갈 뿐이지. 그래서 fx는 7이 될 수는 없습니다. 7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어떤 거를 만족하냐면요. 현재 2x-1 differs from 7, 2x-7의 차이가 2보다 작다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절대값 fx-l 요것이 2보다 작기 위한 아니면 이러면 이 식을 만족하려면은 x는 4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합니까? 예, 요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보죠. fx는 2x-이고 l은 7이니까 fx에서 7을 빼보죠. 그러면은 2x-1 7 뺐을 때 요것이 2보다 작으면 되죠. 자, 근데
실제로 요걸 하면 뭐죠? 2x-8이죠. 얘는 절대값 2x-8 이것이 2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가? 즉 x-4는 의 절대값은 something 이렇게 돼 있죠. 왜 x는 4에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왜 x-4의 절대값이에요? 4가 여기 있으면요. x는 여기에 있을 수 있고 x는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x-4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x-4, x 플러스 4 요것이 요 구간에서 이런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쓰자면은 절대값 x-4의 절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a보다 작다. 이 의미는요. 4를 중심으로 4 플러스 a와 4 마이너스 a 사이에 x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l이 절대값 2가 된다. 이거는 fx는 7과 9와 5 사이에 fx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좀 더 이따 설명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는 2x-8이에요. 이걸 x-4로 바꿔야 돼요. 보니까는 2로 약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로 나눠보죠. 그러면은 절대값 x-4는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즉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4에서 1만큼 떨어진다.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x는 1, 4에서 마이너스 1만큼 빠진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5와 3 사이에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5인 x에 대해 그러니까 x가 3과 5 사이에만 있으면요. fx와 7의 차이는 2보다 작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fx 이 함수값과 요 7이란 값의 차이가 2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다 좀 쓰려고 했는데 쓰는 것보다는 그림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 식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슬라이드된 그림 보겠습니다. 현재 y-7의 절대값이 2보다 작습니다. 즉 y라는 값은 7과 뺐을 때 2보다 작다. 그러니까 y가 뭐 8도 되고 9는 안 되겠죠. 8 되고 뭐 6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y는 여기 있어요. y는 여기 있어요. y가 여기 있겠어. 함수값이 여기 안에 근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x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x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x가 여기 있으면은 함수값이 이미 이 범위 밖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함수값이 이 안에 다 모여있기 위해서는 x 값들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식을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 것이 l이다라는 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실제로 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식 세워가지고 부등식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줄만 아시면 나중에 이제 좀 더 정리할 때도 수월합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봤을 때 우리는 x가 c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만 알면은 fx가 함수값이 극한값에 가깝게 있다는 걸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x가 c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e must be able to show that the gap between fx and l, fx와 l의 차이에 대한 갭, 이 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오차 범위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몸무게 얘기해 드렸는데 저는 제 몸무게는 소수 둘째 자리 이후로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가 9든 3이든 5든 나는 내 몸무게는 82.54kg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에러는 어떻게 돼서 10의 마이너스 3승 5 에러는 버린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내 몸무게의 진짜 값과 그건 관심 없고 그냥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깝게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에러보다 작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아이고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실론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것이 바로 에러예요. 이것을 에러, 그래서 오차예요. 그래서 fx와 l의 차이가 이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오차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0.01 이내 아닌데요? 저는 0.1 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000분의 1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학계, 요새 의학적으로 이제 약 같은 거 이제 백신 개발하고 할 때, 백신 개발할 때는 이 오차가 굉장히 작아져요. 한 100만 분의 1 확률, 100만 분의 1 이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나노 단위로 분자나 나노 단위 하시면 나노는 더 작죠. 10의 마이너스 몇 승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차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임의의 양수입니다. 0.1이 될 수도 있고 0.01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1이 될 수 있고 만분의 1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요. 5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값이라고 합니다. 요게 나중에 필요하니까요. 잘 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definition of 리미트 극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fx가 어떤 구간 점 C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요. 정의는 돼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We say that the limit of fx as x approaches to c is the number L. x가 c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정의냐면 if for every real number, positive real number, epsilon.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인데 이 오차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for every number가 되는 거예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a corresponding number delta.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 어떻게 되냐면요. fx-l의 차이가 오차 범위보다 이내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런 x가 c의 어떤 적당한 내부에 있도록 경계를 설정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였어요. 이 경우는 내가 오차를 2로 봤어요. 오차를 2로 봤더니 그때 x는 어떻게 되면은 4보다 1만큼 떨어진 요 경계에만 있으면은 이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내가 생각하는 오차 2보다 작아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2가 아니고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그 1에 대해서 x는 또 다른 것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만 나올 수 있으면은 오케이예요. 근데 그거는 이 범위는 이 x는 1 범위는 이것이 내가 오차를 얼마나 작게 하는 크게 하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corresponding number 델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델타는 입실론에 관한 함수 혹은 입실론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어떤 오차 범위를 오차를 생각해요. 그래서 fx와 l의 차이가 이 오차 범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여기는 함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fx와 l의 차이가 요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요 범위 안에 있는 함수 값에 대응되는 x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은 다 어디에서 정의역이 어디서 생성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여기로 대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fx라는 함수 값이 L-입실론과 L+입실론이라는 요 구간 안에 있도록 요 C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예요. 예,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다시 지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함수 값들이 요 구간 안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정리역의 어떤 적당한 구간, 당연히 C를 포함하는 요 C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요런 데에 있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때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게 제일 이것도 꽤 유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요.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기 구간이 있고요. 아이고 지워졌네. 여기 구간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이 있는데 구간마다 표현 방법이 달라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C-델타 x c 이렇게 돼야 되죠. x는 C-델타와 c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x가 c보다 크고 c 플러스 델타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매번 이렇게 두 개씩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걸 보겠습니다. 자, x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요런 얘기죠. 여기 구간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에 c가 있을 때 c 플러스 델타, c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돼 있죠. 즉, 요 하얀 선 전부에 양 끝점 빠진 경우인데 지금은 어떤 경우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우리는 요 가운데를 빼야 돼요. c라는 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c에서 함수가 정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했을 때 x-1분의 어쩌고저쩌고 있으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요. x는 c를 빠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x가 c가 빠진다는 건 x가 c랑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더 붙으면 되겠죠. 자, x랑 c랑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x는 c가 아니니까 x는 요 구간에 있거나 요 구간에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입실론이라는 거는 이미 양수값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정의 보겠습니다. fx의 극한값이 x는 c에서 이것이 정의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오차를 가지고 오던지 간에 어떤 오차를 가지고 오던지 간에 fx와 그 극한값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이 범위 내에 있으면 됩니다요. 이렇게 여기서는 정의역의 어떤 범위가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such that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x가 c 주변에 있는데 c에서 델타만큼 c 플러스 델타와 c 마이너스 델타 범위에 있으면은 근데 x는 c가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러면은
10 fx-l의 절대값은 입시론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함수 f의 극한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것보다는 이 델타를 찾아주는 것이 이 증명의 핵심이에요. 이 델타만 찾아주면, 즉 fx가 L 플러스 입실론과 L 마이너스 입실론 이 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의역의 범위만 찾아주는, 이 정의역의 범위는 뭐예요? 결국 이 델타 찾아주면 범위가 나오잖아요. 이 델타를 찾아주는 것이 증명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의 이론은 지금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식 만족하는, 요 부등식 만족하는 델타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게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그래서 한번 봤어요. fx가 이렇게 됐을 때 fx-l이 나는 오차를 10분의 1 정도만 생각하면 될게요. 나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후는 관심 없고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맞으면 나는 오차 범위 내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fx가 있고 함수값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극한값이 여기 있을 때 함수값과 극한값 오차의 차이는 요거죠. 그러니까 fx는 결국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fx라는 함수값이 이 범위 내에 있기 위hen 델타 여기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요. 여기가 길이가 달라요. 여기는 길이가 요 정도인데 여기는 길이가 좀 길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니까 c를 중심으로 똑같은 길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개의 길이 중에 작은 범위를 델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차는 한 100분의 1은 돼야 되지 않나? 했어요. 그러면은 함수값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또 x의 범위를 찾아봤죠.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좌우의 길이가 좀 안 맞아요. 그때는 여기서처럼 이제 줄줄 짧은 걸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c 플러스 델타에서 델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도 잡을 수 있고 한 10만 분의 1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 챌린지 해가지고 더 작게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근데 보시면요. 이 오차, 즉 입실론을 어떻게 잡든 간에 C의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극한값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5x-3일 때 쇼우댓에서 x는 1에 접근할 때 fx는 2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이겠습니다.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규명해 보죠. 일단은 문제는 이거였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입니다. 이고요. 그리고 fx는 뭐였냐면은 5x-3이었습니다. 예, 그때 요거의 극한을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할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기 위한 오차 범위가 있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for every 입실론 양수, 세상에 있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오차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적당한 양수가 있다. 그 정의역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요. such that 만약에 지금 현재 정의역은 x는 1에 가까이니까 1을 중심으로 하던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x-1의 절대값이 델타
델타보다 작고 지금 여기서 x가 1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x가 1이 되면 안 돼요. 분모 0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then 어떤 걸 만족해야 되나요? fx의 아이고 너무 붙였었네요. fx와 2와의 차이의 오차가 요 정도 범위에 있기 위한 델타 값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볼게요. fx-2를 볼게요. fx는 5x-3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5x-3이에요. 근데 5x-3에서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얘는 절대값 5x-5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요. 5 절대값 x-1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요. x-1의 절대값은 델타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델타보다 작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fx-2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어떻게든 입실론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5 곱하기 델타가 작다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게 입실론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델타가 있는데 이 델타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이 델타가 5분의 입실론이라는 것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식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아주는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이론에 적어 있는 거 정의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되지만은 이런 거 증명할 때의 내용은 요 델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어쨌든 이런 거를 만족하는 델타가 있다는 걸 규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합값은 2입니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y는 5x-3이 있고 여기 극한값 2가 있을 때 함수값이 요 범위에 있기 위한 조건 x가 1에서 1 플러스 5분의 입실론 1 마이너스 5분의 입실론 요걸 만족하는 델타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요것이 델타가 되는 거고 현재 델타가 5분의 입실론으로 있다라는 거 이걸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증명하려면은 이 델타가 뭔지 찾아주시면 돼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증명은 끝납니다. 현재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예 성공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근데 이제 수학하는 분들이 좀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좀 기호를 쓰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기호로 쓸 때 일단 for every 입실론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긴 빨간색 해놨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할게요. There exists 델타 요거를 2번이라고 하면요. for every 입실론 할 때 요 1번은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요. for every라는 거는 for all이랑 똑같아요. all, ALL. ALL의 앞 글자는 대문자 A를 위아래 뒤집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 쓸 때 이거는 for all, for every 입실론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ere exist에서 exist의 앞글자 2의 대문자는 2죠. 근데 그거를 위아래로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좌우로 뒤집습니다. 그럼 there exist는 예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고 델타는
예,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저거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이 표기를 몰라야 됩니다. 어차피 가끔 나올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포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은 2다.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때 find a delta that works for epsilon is equal to 1. 오차를 내가 1만큼의 오차를 줬을 때, 즉 루트 x 마이너스가 1과 2의 차이가 1보다 작기 위해서는 델타를 5에서 얼마만큼 범위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으란 얘기예요. 절대값 x-5가 델타보다 작을 때 루트 x-1-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으면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find 델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요, such that 만약에 절대값 x-5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then 절대값 루트 2x-1이죠. 루트 2x-x-1 마이너스 2네요. 죄송합니다. 예, 요식을 만족하는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현재 지금 요식부터 보죠. 요식. 자, 그러면은 저식에서 부등식을 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요 세 변에다 다 2를 더해주면요, 1 루트 x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네요. 다행스럽게도 다 양수죠. 그래서 요 세 변을 각 다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x 마이너스 1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를 x-5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 모든 변에다가 다 얼마를 빼주면 되나요? 한 4 정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4 정도 빼면은 마이너스 4, 3이 죄송합니다. 3 x-5 그리고 얘는 4만큼 뺐으니까 5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x-5를 뺐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양 끝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맞아야지 뭐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는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현재 델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5가 있고요. 4, 3, 2 여기에 2가 있고 6, 7, 8, 9, 10 한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찾는 거는 x-5의 절대값이 0보다 작고 델타보다 작다. 열린 구간인데 5를 중심으로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간을 잡을 때 한쪽은 짧고 한쪽 길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되죠. 그 델타를 잡기 위해서는 양쪽 구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만큼 떨어진대. 3만큼, 3만큼. 그래서 여기는 8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것이 되면은 될 거예요. 아, 이게 또 내려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칠판이 자꾸 이렇게 내려와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3만큼 떨어지면 되죠. 다시 말해서 요거식은 x-5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x는 5와 3만큼 차이가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델타가 되겠죠. 예, 델타는 3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thus we take 델타는 3 or any smaller positive nu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는 안 하고 좀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약간 어려운 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제를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걸로요. 쉬운 거 알고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요걸로 해보죠. 얘는 극한값이 정말 2가 되는지 이론적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죠.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의 극한값이 2가 됨을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거를 이제 경험상 아니면은 분자부 통문하거나 뭐 그래서 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론 그대로 갑니다. 일단은 for every positive number, real number. 그래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there exists constant number delta.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있는 거, 근데 극한값이 있어요. 이 델타가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놔둘게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밝혀질 거고요. such that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현재 x가 1에 가까이 가니까요. x-1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이 경우는 여기 또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x가 1이 되는 순간 함수가 아니게 돼 버리기 때문에요. 그때 then 절대값 fx-2가 입실로만 작습니다. 예, 요거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현재 x-1은 0보다 크니까 x는 1이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끔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x가 1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1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fx-2를 실제 해볼게요. fx가 요거고 2가 이거니까 자, 절대값 fx-2를 보겠습니다. 얘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요.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식 자체가 x는 1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x 마이너스 절대값 델타보다 작다고 했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녀석이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델타가 작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찾았다는 거예요. 즉 함수 fx가 2에서 어떤 적당한 오차 범위만큼 안에 들어갈게 하면은 정의역을 그 오차 범위랑 똑같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딱히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은 전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일단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엄밀한 거는 미적분학 시간에 할 수 없고요. 이제 해석학이라는 매스매티컬 어널리시스라는 과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여기 제2장 3절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